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금통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2월 FOMC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또 간밤에는 국채 금리까지 요동을 쳤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좀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시간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한 인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했는데요. 매크로 헤지 펀드 매니저이기도 하고요.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책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좀 환호를 했습니다. 10년물 금리 그리고 보시다시피 실질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13.5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고요. 이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 8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가 이기 집권하자마자 멕시코에다가 바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요동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콧 베센트의 재무장관 지명은 굉장한 호재성 이슈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베센트 예비 재무장관 지명자가 만약에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경제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다듬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 워낙 수위가 좀 높고 강도가 높은 발언들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시장 친화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 방안들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시장에서는 수혜주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금융주입니다.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피격당한 이후로 금융주, 은행주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일제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융주는 일단은 트럼프 후보자, 트럼프 당선인과 같이 가는 업종일자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공약들이 금융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들이 꽤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쪽에 긍정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철폐해 나가겠다라는 의견들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내왔던 이러한 정책들과는 이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M&A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주들 그리고 M&A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금융주 바라봐야 할까요? 이어서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금융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에 금융주가 상고 하저가 예상된다라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주겠다라는 의견을 오늘 아침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금융주가 잘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들어서 금융업 자체가 워낙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 보시다시피 KB금융 같은 경우는 주가가요. 81% 넘게 상승한 바 있고 신한도 38%, 하나도 44%,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 하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은행주들 자체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LS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금리 인하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비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주가 지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중립이 나왔는데요. 한국 증권사에서 중립 의견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금융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둔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자본 관리가 조금 요구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볼만한 기업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융업종 내에서 선호도 같은 경우는 증권이 1번이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은행, 그리고 3번이 보험 쪽이었습니다.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입니다. KB금융이 그래도 최선호주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금통위가 이번 주에 개최가 되죠. 그리고 내년에도 뭐 여러 번의 금통위가 있을 예정인데 물론 이번에는 동결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즉슨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은행 측에서는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다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 이유가 민 방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도 KB금융 측에서는 순이자 마진에 대한 민 마진에 대한 방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인데요. DB 손해보험을 그래도 보험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마지막으로는 증권입니다.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을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키움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증권 시장 내에서 포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밸류를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융주들의 흐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한국의 금융업종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